구독, 좋아요.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무스탄 대사 전 대사 한번 이야기를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무스탄 대사가 먼저 한미회담 이후에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던 거 좀 살펴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이 있죠.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 대해서 이 무스탄 대사가 이렇게 밝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하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서울중앙침례교회, 세계로교회, 사랑제일교회 등 세계적인 대형 교회들이 윤석열 지지 세력의 근거지라는 이유로 탄압을 받고 있다. 이것은 한국을 공산화하려는 시도와 맞닿아 있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만 한 게 아니죠. 아울러서 이재명 정권이 오산 미군기지 지휘통제센터를 무단으로 압수수색한 것을 거론하면서 이것은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라고 하죠. 이 주한미군 지휘협정 위반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 문제나 측근들의 의문사까지 거론하면서 이재명을 향해서 이런 얘기했어요. 이재명은 범죄다, 갱스터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무스탄의 메시지 다뤄진 내용들도 있고 추가된 이제 용어들도 있는데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십니까? 자, 무스탄 전 대사의 이 발언 한마디로 종합판입니다. 예. 지금까지 나왔던 마가 진영 인사 여러 명이 있죠. 고든찬 변호사, 로라 루머 등의 얘기.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 여기에 나온 내용들을 다 언급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얘기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중에 제가 눈여겨보는 것. 이것은 한국을 공산화하려는 시도와 맞닿아 있다. 자, 이 말은요. 로라 루머가 이 한국 대선 직후에 올린 개인 메시지 RIP 사우스 코리아 삼가 남한의 명복을 빈다. 그러면서 The Communist 공산주의자들이 taken over 코리아 한국을 장악했고 한국의 선거를 장악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네. 그러면서 이것은 끔찍하다. 자 이런 말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The Communist가 그럼 어디를 뜻하는 것인가? 나중에 나온 얘기는 중국과 연계된 이 이재명 정권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시도 이런 것들을 비판한 건데 끔찍하다와 명복을 빕니다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맞닿아 있다는 표현이 뭐겠습니까? 공산화하려는 시도. 그러니까 이게 물론 무스탄 전 대사의 주장이고 마가 진영 인사들의 말을 옮긴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내용들이긴 하지만 굉장히 이게 메시지가 아주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하필 이때가 김정은이 천안문 막루에 올라가서 66년 전 할아버지 김일성보다도 급이 더 올라갔어요. 네. 그때 뭐 사진을 보면은 김일성은 3등급에서 4등급 대우를 받습니다. 총리 저원라이 옆에 있어요. 그때 당시에 마오쩌둥의 옆에는 후르시초프가 제1상석이 아니고 제2상석. 그때 호찌민이 제1상석. 그런데 이번에 시진핑에는 제1상석에는 푸틴, 제2상석에는 김정은이에요. 예. 원래 상석은 앞에서 볼 때 그 왼쪽 자리 그러니까 오른팔 쪽에 있는 사람이 상석인데 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또 동양 문화권에서는 왼쪽을 높게 봅니다. 그래서 영의정 다음으로는 좌의정이에요. 사극에서 많이 보시죠. 우의정보다 좌의정입니다. 그래서 내내 김정은이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저것은 중국 푸틴은 뭐 상석에 세웠지만 김정은에게는 너가 나 상석이 더 내가 준 거야. 이런 의미를 계속 강조하고 내내 김정은이 시진핑 왼팔에 붙어 다닙니다. 보시면 알 거예요. 붙어 다녀요? 붙어 다닌다고 봐야죠. 그 앵글을 안 놓치려고 거리 보세요. 네. 시진핑에 아주 딱 붙으려고 시선도 항상 그쪽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김일성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은 거다. 보시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따라하려고 했는데 저 보세요. 1959년 사진에서는 저원라이 옆에 있어요. 그리고 저원라이의 왼쪽에 사진에 잘려서 안 보이는 데는 당시 소련 외상 수슬로프가 있습니다. 네. 자, 이거 왜 이거 역사 공부를 시켜드리냐면 할아버지보다 더 격상이 됐다 이거예요. 왜 시진핑이 그렇게 대접을 했다. 자, 그러면 왜 이 시기에
모스탄 전 대사가 이 공산주의자들의 맞닿으려는 시도. 자,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주는 시점에 나온 의미심장한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점이 중요한 아주 이 중대한 발언을 한 것이다. 그리고 모스탄 전 대사는요, 지금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한 미국 대사의 물망의 후보군입니다. 네. 강경화가 지금 아그레망이 들어갔다고 알려진 지가 꽤 됐어요. 네네. 아무런 답을 안 주고 있잖아요. 네네. 이 문제 여러 가지 연계해서 저는 적절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주 중차대한 시기에 저 메시지를 종합적으로 던진 것이다. 중국 전승절과 연계해서 봐야 되는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모스탄 대사가 지금 주한 미국 대사로 실제로 임명될 것인지 이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죠. 미국 내에서도 지금 이제 후보군으로 들어갔다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활발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같이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뭐 고든창 변호사도 굉장히 모스탄 대사와 뜻을 같이 하는 주요 이제 하나의 정치 그룹 중에 하나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미국 내에서 활발한 움직임은 뭐 미국 내에서 예초부터 쭉 있어 왔어요. 친트럼프 진영 내에서 있어 왔고 관련된 움직임은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데 국내의 동향입니다. 국내 내부에서 동향이라는 게 아니라 국내에 상당히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기독교 인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현지에 지금 갔습니다. 주요한 기독교 인사들이 갔고 이름만 알면 알려지는 보수 성향의 상당히 중요한 정치인들이 지금 정치권 출신들이죠. 과거에는 정치인들이었던 분들이 미국을 방문해서 친트럼프 진영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면서 모스탄 대사를 주한 미국 대사로 꼭 임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활동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자, 뭐 미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독교계 보수 진영의 주요 인사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일단 상황을 보세요? 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 전 세계적으로 저는 뭐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다만 어마어마한 교회잖아요. 단일 교회로서는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미국에서 특히 매우 중시하는 교회 중에 하나잖아요. 오죽하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2번 왔었어요. 개인적으로. 그걸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세계로교회가 있고 또 서울중앙침례교회 그 극동방송의 어떤 이 김장환 목사. 네. 자, 이런 미국에서도 명망이 대단히 높은 그런 그 교회 인사들에 대한 지불 급습을 했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또 마가 인사들이 쓴 표현이 레이드다. 이거 뭐 공습 얘기하는 겁니다. 공습. 급습. 근데 그것이 대단히 잔인하고 사악했다. 그 표현을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 이 인사들이 미국으로 지금 날아갔다? 자, 왜 갔겠느냐. 부흥회하러 간 거 아니죠. 지금 보면은 이 교회 급습을 당했다라는 미국 측 인사들을 만나서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교회 인사들이 아니에요. 미국의 마가를 이끄는 핵심 인사들 뭐 밝혀지겠습니다만 차차 로라 루머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뭐 고든 창도 만나고 모스탄도 만나고 아마 미셸 스틸 전 연방 하원 의원 등등을 만날 겁니다. 자, 왜 만나느냐? 주한 미국 대사를 좀 빨리 임명해 달라는 얘기를 하러 갔다고 지금 허앵커도 얘기했지만 네. 저는 그 현안이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네. 자, 지금 이미 강경화를 주 워싱턴, 주 미 한국 대사로 임명해 달라고 아그레망을 넣었다는 얘기는 나왔잖아요, 보도가. 그렇죠. 예, 진작 나왔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원래 이 이재명 정권의 뜻은 아니 미국 대사도 없이 가서 무슨 정상회담을 해요. 조현동 전 대사를 취임 12일 만에 불러들였잖아요. 이거 대단히 이례적인 누가 봐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전 정권에서 임명됐다 하더라도 실용 외교 말만 하면서 왜 실용 외교를 안 합니까? 카타르 출신의 정무참사관을 지금 대리대사로 쓰는데 미국이 얼마나 기분 나빠하겠어요. 조현동 전 대사가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안 쓴다? 그건 실용 외교가 아니죠. 그러면서 거의 뭐 대사 없이 한미 정상회담을 하느라 제가 보기에는 여기저기 구멍이 났을 것이고 또 실제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강경화를 아마 그 전에 그 아그레망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럼 빨리 해주셨으면 미국이 호의적인 생각을 가졌으면 아그레망 빨리 내주죠.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네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안 내줬어. 그리고 지금까지도 안 내주고 여기에 관련된 소식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호혜주의, 상호주의잖아요. 모든 외교 관계가 그래요. 자, 일본 대사 있죠. 중국, 러시아 대사 다 있어요. 웬만한 나라의 주미 대사가 공석인 나라가 소위 철통 같다는 아이언클레드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한미동맹의 주요 동맹국의 대사를 새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임명 안 해주고 있다. 지금 뭐 조셉 윤 한국계 대리대사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사람은 그냥 좀 심하게 말하면 땜빵입니다. 땜빵. 그래서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미국에서도 어떤 인사를 물밑으로 집어넣었어요. 네. 이재명 정권을 향해서. 그런데 이재명 정권이 선뜻 응하지 않은 겁니다. 모르죠. 이게 누군지는. 아, 그래요? 그 가능성이 충분하잖아요. 합리적인 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미국에서 이거 봐라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임명하려는 사람을 한국 정부 이재명 정권이 마뜩치 않아 하네? 그러면 미국이 이거 기분 좋겠습니까? 그 가능성이 하나 있고 예. 그다음에 그냥 일부러 예.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가능성이 또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서 그 반대급부가 뭡니까? 강경화는 그 뭐 유엔에서도 이랬고 영어 잘하기로는 뭐 유명하잖아요. 영어 잘한다고 트럼프가 일기 때 칭찬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 영어 잘하면 영어 강사를 보내죠. 뭐 영어 잘하는 거 하나만으로 미국이 이 시기에 주한 대사를 결정할 리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성향도 따졌을 거고 이재명 정권의 어떤 반대급부로서의 이 아그레망을 지금 안 내주고 있잖아요. 자, 이 이유는 뭔가 복잡하고 말할 수 없는 지금 사정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저는. 그런 차제에 한국의 교계 인사들이 압수수색과 아침에 집에서 부인만 있는데 변호사 좀 부를 테니 기다려달라는 말도 무시하고 압수수색을 했다. 이런 부분을 지금 미국에서는 아니 이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게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지금 마가 인사들 보고 아니 빨리 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를 해서 좀 센 사람 우리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주한미국 대사로 빨리 선임해달라라는 그 운동을 나름의 그 시도를 하러 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추론하고 이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강경화에 대한 아그레망이 안 나오는 것에는 이런 복잡한 배경이 깔려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강경화는 이미 사실은 지명 절차 중에 아그레망 절차로 들어가 있는데 미국에서 아직 최종적으로 자 대사로 임명하겠어 이렇게 승인 절차를 사실상 거치는 이걸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경주 에이펙 지금 정상회의가 10월 말로 예정돼 있잖아요. 10월 말에서 11월 초입니다. 네. 그러면 주한 미국 대사의 아그레망도 그 어느 시점에 될 가능성 또 강경화와 연계될 가능성을 함께 보시는군요. 아니 그러니까 이 최장 기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미국이 한국 대사를 가장 오래 임명하지 않은 기록 1년 4개월입니다. 그때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어요. 정치적 이유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 1년 4개월의 기록을 연장한 다시 말해 경신할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조셉 윤 대리대사 체제를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두 가지의 압박을 가하는 거죠. 말로는 동맹국인데 지금 관세 협상도 타결된 게 거의 없고 네네. 오늘도 현대기아차는 자동차 관세 25%씩 꼬박꼬박 물고 있습니다. 지금요 현대차 노조도 지금 파업에 들어갔어요. 부분 파업에. 현대차 제가 볼 때는 이 앞길이 칠흑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주한 미국 대사를 미국이 계속 임명 안 해준다는 거는 하나의 큰 메시지가 되잖아요. 말로만 동맹이다. 뭔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경화 주미대사도 아그레망을 안 주고 그냥 시간이 누구 편이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냐면 트럼프 행정부 편이에요. 시간이 돈이 되고 있는 건 트럼프 행정부입니다. 시간이 손해가 되고 있는 것이 이재명 정권이다. 자 이래서
에이펙이라고 해서 그 에이펙은요 우리가 물론 대단하고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오겠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트럼프가 올지도 저는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꼭 뭐 에이펙 때문에 트럼프가 주한미국 대사를 마음에 안 드는 인물을 그냥 아그레망을 준다? 그건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교는 이게 우격다짐이나 운동권 이념만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한국 국회의 다수당이라고 해서 외교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외교는 외교 전문가가 해야 돼요. 그리고 세계의 순리를 따라야 되고 지금 북중러가 천안문 막루에서 손잡고 반서방연대 그 말이 좋아서 반서방연대인데 시진핑, 푸틴, 김정은 입에서 몇 시간 회의들을 하고 거기서 연설을 했는데 USA나 아메리카란 말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예. 트럼프란 단어도 안 나왔어요. 맞아요. 일부러 안 쓴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할 말은 다 했잖아요. 그거 다 미국을 겨냥한 거잖아요. 트럼프가 뭐라 그랬습니까? 잘들 얘기해라. 그 우리를 위해서 반미연대 한다고 모였는데 안부 전해달라. 이게 그냥 농담으로 들리십니까? 저는 섬뜩하던데요. 예. 그래서 이 상황을 간단히 보면 안 된다. 저는 대단히 한국 외교가 지금 건국 이래 가장 중차대한 정말 갈림길에 섰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안미경중, 안미경미, 뭐 안중, 경중, 뭐 별의별 용어가 다 튀어나오던데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줘야 될 시점이에요. 지금 머릿속이 대단히 복잡할 겁니다. 예. 그러면 모스탄 대사 전 대사가 실제로 이제 주한미국 대사로 지명되는 절차를 밟게 되면 두 가지 여쭤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번 회담에 던진 메시지의 사실 후속편이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그런 성격도 갖는다고 보는데 만일 모스탄 전 대사가 주한미국 대사로 실제 지명되면 이재명 정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시고 또 하나는 보수 진영, 애국 보수 진영의 관계나 미치는 영향은 그 두 가지 문제는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십니까? 자, 지금 뭐 모스탄 주한미국 대사는 끔찍할 거예요. 이재명 정권의 핵심들이 생각할 때는 고든창은 더 끔찍하죠. 그런가요? 한덕수를 지켜야 할 때라고 얘기하고 예. 정재욱 부장판사는 그와 아무 관계없이 그런데 아주 그 오비일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고든창이 SNS에 그 글을 올린 직후에 영장이 기각돼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네. 내란 특별재판부 얘기가 왜 나옵니까? 한덕수 구속영장이 전혀 생각지 않게 기각되면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이 특검 수사가 전반적으로 가장 그 핵심인 내란 특검에 지금 급브레이크가 걸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지금 벌집 쑤신 듯이 지금 내란 특별법을 하겠다.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 이도저도 싫으면은 전현희가 얘기를 했죠. 네. 문제된 판사들을 좌천시키거나 속간해달라. 그 속내가 드러났어요. 자, 이런 이유는 그만큼 지금 모스탄이란 이름, 고순창이란 이름이 두려운 존재인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여기 모스탄 전 대사가 한국 방문했었잖아요. 네. 와가지고 딱 10분 정도 일반 접견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자, 일반 접견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한 매체가 어제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대단히 의미 있는 보도였는데 인턴 기자가 썼다고 하네요. 뭐냐면 조국이 특별면회만 29번을 했어요. 아, 예. 기억하시죠? 그 기사. 네네네. 아니 조국이한테는 특별면회가 뭔가요? 아시잖아요. 시간 제한 없고 어느 방에서 하는지도 모르고 뭐 교도소장 방에서 하는지 푹신한 침대에 와인 먹어가면서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영화에 나오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걸 조국은 29번 했어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 들어선 이후에 한 번도 저는 못했고 지금 무슨 대접받고 있습니까? 어제 뭐 인치 과정에서의 그 CCTV 바디캠을 뭐 유출이 됐느니 마느니 누가 벌벌 떤다느니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그때 모스탄 전 대사 그냥 법적으로 가능한 10분 접견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로 뭐가 나왔어요? 안 된다. 박은영 내란 특검보가 그 불허했잖아요. 그랬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어요? 법무장관 정성호가 당신 정치적 활동하면 우리 잡아넣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지시를 해가지고 수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지 않았습니까? 예. 미국에서 그걸 보고 경악을 했대요. 아니 엄연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전 국제 형사사법 대사로 임명했고 미국 리버티 대학교 로스쿨 학장이고 뭐 이런 저명 인사가 아니 뭐 딴 거 하자 그랬어요? 일반 접견 10분도 안 해준다고 하고 당신 정치 활동 아니 그 정치 활동이라는 게 뭡니까? 교회에 가서 강연하고 청년들 만나가지고 인권 탄압에 문제 있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갖다가 정치 활동으로 몰아서 사이버 수사대에다가 왜 사이버 수사대를 시켜요? 서울경찰청 형사대를 보내지? 저는 별의별 생각이죠. 경찰 기자 오래 해서 들던데 예. 그래서 하여튼 잔뜩 겁을 줘가지고 거의 쫓아내다시피 물론 일정에 따라서 미국으로 돌아간 것입니다만 예. 미국의 마가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제가 자꾸 미국 마가 하니까 쟤는 뭐 미국 사람이냐? 아니에요. 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미국 조야의 시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모스탄? 고든창은 더한 사람이잖아요. 자기들이 볼 때는. 이재명 정권 사람들이 볼 때는 한덕수를 지켜야 할 때라고? 아니 그 당장 그 사람 그 한국에 있으면 잡아 넣어야죠. 내란 특검이. 자 그런 사람이지. 예. 미셸 스틸 전 연방하원 의원 지금 소위 이 주한 미국 대사 후보 군에 오르는 사람 하나하나가 만약에 이재명 정권은 손사래 정도가 아니에요. 다 경악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경악하지 않겠어요? 내가 허현준 앵커한테 거꾸로 물어볼게요. 예. 땡큐 하겠습니까? 자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과연 임명 자체가 주는 압박감? 임명한다는 건 싸우자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당신네를 우리가 상대방 카운터파트로 인정하지 않겠다. 조심할 거예요. 예. 왜냐하면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문제 전혀 합의되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관세 하나도 안 내려주고 있고 뭐 더 물리겠다고 하고 있고 자 게다가 1,500억 달러를 들인다는 마스가 이 마스가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한화오션에서 외국인 감독관 추락사했죠. 구조물 휘어가지고 엉망되는 거 다 봐가지고 그날만 어제 하루만 한화오션 주가가 4.46%나 폭락을 했습니다. 지금 장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굉장히 좀 위기가 왔고 HD 현대중공업이 현대미포하고 합병한다니까 파업하잖아요. 지금 부분 파업. 4시간 하는데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7시간씩 한대요. 7시간씩 파업하면 일할 수 있습니까? 오토바이 타고 나가서 막 경적 울리고 민주노총이 하라 그래가지고 아니 노란봉투법 시행은요 2026년 3월 15일부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철도 노동자 출신인 그 민주노총 그 산별노조 위원장 출신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금 사실상 방조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뭐 이 마스가 한다는 회사들이 전부 지금 파업의 열풍에 지금 휩싸여 있다. 네. 현대자동차도 부분 파업을 하고 있다. 정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으로서는 자 노란봉투법은 덜컥 통과시켜 놨지. 마스가도 저렇게 문제가 있지. 지금 이 복잡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대사 문제까지 겹친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자 지난번에 근데 지금 아까 사이버 수사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경찰이 모산 대사의 입국 그 시점에 뭐 수사에 착수했네 이런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후에는 이제 소식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엄포죠. 엄포예요? 아 생각해 보세요. 네. 자 우리가 이제 경찰을 상식적으로 이해해 봅시다. 만약 모스탄 전 대사가 정치 활동을 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수사를 하겠다면 네.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다요. 왜? 아니 그 사이버 수사대가 무슨 관련이 있어요? 여기 와서 모스탄 대사가 호텔방에서 스마트폰만 했습니까? 네. 뭐 해킹을 했나요? 사이버 수사대를 시킬 일이 없다. 그 말은 엄포를 주겠다는 거예요. 으름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를 시키면 미국에서 정말로 수사하겠다고? 예를 들어 형사기동대를 시킨다라든가 집시법을 관할하는 무슨 뭐 경비부에다가 일을 맡긴다든가 뭐 그러면 이거 진짜로 수사하려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예. 수사하는 신용만 내라니까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저는 시켰다. 그리고 떠나니까 야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해. 그냥 그만둬야지. 아니 그 뒤에 아무 얘기가 없잖아요. 칼집은 커냈지만 쓸 데는 없고. 아니 칼집에서 칼도 안 뺐죠. 안 뺐어요? 칼만 보여준 거죠. 네. 이거 꺼낼 수도 있으니까 좀 조용히
초청자들하고 밥이나 먹다 가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얘기였다고 봅니다. 예. 자, 모스탄 대사와 관련된 국내 기독교계 주요 건물급 인사들이 움직이고 정치권 출신 인사들이 움직이고 미국 현지에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는데 한 명 한 명 이야기를 하게 되면 혹시나 누가 될까 봐 그에 따라서는 정치권이 또 좌익들이 공격할 테니까 그 부분은 밝히지는 않지만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 소식 먼저 전해드렸고요. 독립, 성장, 역전, 패낸경제TV 권미란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바겐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줄 경제 라이브, 경제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하루 두 알로 피부 보습, 탄력 개선, 체내 흡수에 용이한 저분자 PC 콜라겐, 부원료 또한 탄탄하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3,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0,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순간 풍성하게 광동 효모 비오틴 하루 한 번으로 가득 채우는 에너지 600mg 맥주 효모 함유 목 넘김 좋은 알약 타입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5,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5,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